그래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정확한 공연비도 중요하죠. 공기와 연료의 비. 그리고 뭐 정확한 시기에 불꽃 점화. 거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게 뭐 압축 비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압축 비. 압축 비 입실론이라고 했던 거. 뭐 압축하지 않았을 때의 최적. 나누기 압축했을 때의 최적. 그걸 압축 비라고 한댔죠. 그럼 그 압축 비에 의해서 뭐가 발생된다? 압축할 수 있는 압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적당한 공연비를 흡입해가지고요. 14.7대1을 흡입했어요. 그리고 더 한다? 상사점으로 다시 밀어 올리면서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압축 압력을 만들어서 정확한 시기에 불꽃을 딱 주게 되면은 완벽하게 연소가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무슨 엔진이다? 가솔린 엔진이라고요. 그래서 연소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 몇 가지? 세 가지가 요구된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공기와 연료가 적당히 들어와야 돼. 공연비, 압축 압력, 정확한 시기에 점화.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 하나만 복선 뒤에 어차피 얘기 나올 거지만 미리 한번 살짝 언급하고 갈게요. 자, 공연비가 농후하다, 그 다음에 희박하다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농후와 희박의 단어 조건 보세요. 농후라는 단어 들으니까 무슨 느낌이 드세요? 뭔가 안개처럼 좀 짙은 느낌이 드시나요? 농후하게 뭐 좀 많이 낀 느낌? 희박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뭘 기준으로 얘기한다? 아, 무조건 연료 기준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일단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론적 공연비 14.7대1이 가장 이상적인데 뭐야? 상대적으로 연료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연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공기가 작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10대1, 8대1, 5대1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예요? 공기는 점점 작아지고 연료는 그대로다. 그럼 공기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연료가 많으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아, 공연비가 농후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뒤에서. 반대로 희박이라고 표현합니다. 희박은 상대적으로 연료가 작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공기가 더 많아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15대1, 14.7대1 거의 15대1에서 뭐 17대1, 뭐 20대1, 뭐 25대1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점 기준 연료에 비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럼 연료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와 연료가 섞였는데 연료가 작을 때의 개념을 뭐라고 한다? 공연비가 희박하다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공연비 기준으로 농후와 희박에 대해서 일단은 좀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또 나올 거고요. 자, 디젤 엔진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하면 된다? 온도만 적절하게 맞춰주면 된다고요. 불꽃 필요 없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흡입 행적을 할 때 공기와 연료를 같이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엔진은 무슨 엔진이다? 자, 보세요. 공기가 빨려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차점 내려올 때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오죠. 빨려 들어올 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료를 미리 뿌려요. 이게 연료 뿌리는 장치, 인젝터라고 할 겁니다. 연료를 미리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섞인 공기와 연료를 미리 섞어가서 혼합기 개념으로, 혼합기 개념으로 연소실 안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는데 보세요. 흡입했다가 압축 압력 줬다가 불꽃 줘가 빵 터뜨렸다가 배출가스 내보내는 행정. 이게 무슨 엔진이다? 가솔린 엔진이에요. 왜? 공기와 연료를 미리 섞어서 들어오게 되고 압축했을 때 불꽃을 주잖아요. 불꽃 점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엔진? 가솔린 엔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디젤 엔진은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안 쓴다고요. 일단은 뭐다? 여기 인젝터가 없어요. 연료를 분산시키는 인젝터가 없어요. 그리고 뭐다? 불꽃을 주는 점화 장치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고압으로 연료를 뿌리는 이 인젝터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공기를 좀 따뜻하게 데워줄 필요성이 있죠. 왜? 온도가 350도 이상이 되어야지 스스로 불이 잘 붙잖아요. 그래서 디젤 차량들 시동 걸기 위해서 키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열선, 돼지꼬리처럼 노랗게 생긴 열선이 들어왔다가 탁 꺼지고 시동이 걸리죠. 바로 안 걸리고. 그럼 이 열선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다? 아, 지금 공기가 차가우니 따뜻하게 어떻게 열선으로 미리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온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고 흡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흡입한다? 공기만 흡입하죠. 그럼 따뜻한 공기를 흡입해서 따뜻한 공기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럼 따뜻한 공기를 압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더 온도가 올라가겠죠. 압력을 줬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게 고온, 고압에다가 연료를 고압으로 뿌리죠. 고압으로 연료가 뿌려지면 뿌려지는 쪽 지가 알아서 불이 붙는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자기 착화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뿌리는 족족 전부 다 동력을 다 쓰면서 어떻게 핏솔을 내려내면서 동력을 보내면서 동력을 만든다고요. 연비가 비교가 안 되겠죠.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공기와 연료를 흡입하고 공기와 연료를 압축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 아무리 시스템을 정밀하게 만들어도 어떻게 혼합가스가 아래쪽으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뭔데? 경유를 연료선 디젤 엔진은 공기만 흡입, 공기만 압축, 새어나가도 공기 상관없어. 압축압이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연료 뿌리면 뿌리는 족족 전부 동력으로 다 만들겠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연비가 누가 좋아? 당연히 경유를 연료선 디젤 엔진 좋겠죠. 근데 디젤 엔진은 아시다시피 뭐다? 시끄러워. 왜 시끄러운데? 자, 디젤 엔진 아닌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 흡입해가지고 연료를 뿌리죠. 이때 어떻게? 3kg per 제곱센티미터. 이거 압력의 단위거든요. 기억납니까? 평균 유효 압력할 때 면적에 제가 분필 찌르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압력의 단위가 3kg per 제곱센티미터. 이거 좀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 편하게 바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앞으로. 3바.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그래서 3바의 압력으로 연료를 뿌리면 됐다라고 가정하면 분사하는 압력이. 근데 디젤 엔진 압축한 상태에서 연료를 뿌리는데 기본 요즘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한 1500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1500바. 3대 1500이야. 뿌리는 힘이. 당연히 높은 압력에서 연료를 뿌리려면 엄청나게 높은 강한 압력으로 뿌려야겠죠. 그러면 시스템상 어떻게 높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압 펌프가 붙어야 되고, 고압 펌프 붙더라도 어떻게 나가는 연료가 굉장히 구멍이 정밀해야 돼요. 만들 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만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비싸다? 디젤 엔진이 비쌀 수밖에 없죠.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부품도 좀 많아져야 되고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연료를 고압으로 뿌리게 되면은 이 고압으로 뿌리는 순간 폭발력도 더 세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또 많이 흔들려요. 높은 압력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럼 소음과 진동도 누가 클 수밖에 없다? 디젤 엔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엔진 내구성 많이 흔들리는 거 따지면 어떻게 디젤 엔진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뭐보다? 가솔린 엔진보다는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이런 개념을 하나씩 맞춰 나간다라면 기억을 좀 오래 하실 수가 있고 응용하시기도 좋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엔진을 연료별로 나누었을 때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가솔린 엔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디젤 엔진 그 두 개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디젤 엔진까지 끝났죠. 불꽃 없이 자기 착과의 동력을 얻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출력도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예요. 자, 남은 거 뭐예요? LPG인 거죠. 자, LPG 엔진을 보시면은 액화 석유 가스예요. 가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기체화된 거, 제일 먼저 날아가는 기체화된 것을 어떻게 액화시켜 가지고 통 안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PG통, 봄배라고 하는 LPG통에 연료를 충전했다가 그걸 어떻게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봄배 자체 압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휘발유 뿌리는 압력이 3바 정도 된다 했죠. 근데 LPG 안에 압력은 한 10바 정도 됩니다. 높은 압력이에요, 상당히. 상당히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펌프 같은 게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LPG통 있으면 거기 호수만 딱 꽂아도 어떻게 연료가 나온다는 얘기죠. 굳이 퍼올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체 압력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죠. 휘발유는 어떻게 된다? 그냥 액체니까 자체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퍼올려야지만 올라오겠죠. 그런 연료의 특징, 연료가 공급되는 라인의 특징 말고는 전부 다 뭐하고 같다? LPG하고, 가솔린하고 같아요. 휘발유하고. 왜? LPG 모아놓고 불 땡기면 바로 터지거든요. 지구상 어디를 갖다 놓다든지. 그래서 불꽃 점화 방식을 똑같이 택한다. 뭐처럼? 가솔린 엔진처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착화점과 인화점. 요거는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인 겁니다. 그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착화점,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죠. 요거 활용한 게 뭐다? 디젤 엔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연소되는 최저 온도인 거죠. 요걸 잘 활용했던 게 뭐다? 휘발유인 거죠. 휘발유는
영하 42.8도. 48도, 42.8도네. 잠깐 말 잘못했네. 자, 그럼 경류가 얼마다? 350도. 그래서 이런 특징을 살려서 얘를 뭘로? 불꽃 점화 방식. 얘를 뭐? 자기 착화 방식으로 택한다. LPG 나오니까 봅시다. 오, 영하 60도입니다. 더 낮은 범위에서도 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뭐로 사용한다? 불꽃 점화 방식으로 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소 환경 및 품질에 따라서 편차가 커요. 뭐 온도도 마찬가지고 이거 착화점, 인하점, 발열량 이런 개념을 전체를 이해만 해두시지 숫자를 딱 정확하게 못 박아서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요.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 그 개념만 알고 있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엔진 구조와 들어와가지고 엔진의 개요, 뭐 내연, 외연 기관, 그 다음에 엔진의 위치, 구르는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련돼서 그리고 사용되는 연료까지 구분을 지어 드린 겁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진도가 좀 빠를 수가 없어요. 왜? 빨리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를 전부 다 처음 접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풀어드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어느 정도 용어가 귀에 있게 되면은 조금 속도를 붙일 겁니다. 이게 너무 진도에 구애받지 말고 편안하게 한강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38페이지 기계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십시오.